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서애완곤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뭐 애완 정서가 뭐지? 그래서 조금 이제 몰입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정서적으로 뭐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뭐 사건 저지르는 거 있죠. 이런 경우를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다운돼서 침울해서 또 아예 이제 대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사람을 기피하는 이런 우울증, 이런 경우도 여기에 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자, 스트레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나타나는 증상은 대인기피가 가장 큽니다. 크고 대인기피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와 동반돼서 나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이제 오게 되고, 요게 약간 다운되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양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상사가 뭐 예를 들어서 고함을 지른다, 또는 뭐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듯이 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이런 경우인데, 근데 이렇게 외행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진전돼서 치유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가기 전에 또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지만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기 전 단계로 치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송나라 때부터, 일본에서는 에도 때부터, 에도 시대 과거에, 우리나라는 없었느냐? 우리나라는 없었죠. 없었잖아.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실제 그랬잖아. 그 스트레스가 영어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막 가슴을 이렇게 막 치는 경우, 답답할 때 우리 조상님들 그런 경우 많았어요. 용어 자체가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과거에 대지포 보면은 화병 들어봤죠? 우라가 채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은 병원 가고 정신과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다 치료를 많이 해주고 또 약물로도 이제 치료를 하곤 합니다만, 이걸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신불자가 된다든지 또는 이 멘탈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막 산에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세가 싫어서 또는 사업하다가 또 하여튼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병이 실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식품을 섭취하는 걸 보면 거의가 인스턴트죠. 그러니까 케미칼 위주고 인스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내추럴 그 자체로 해오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겠지. 진화가 덜 돼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그분들이 정상적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조미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에
적응된 사람들이 뭐 하여튼 어쨌든 사회 적응 그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부류들. 그럼 이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자연이더라 하는 거죠. 그럼 자연 중에서 그냥 초록만 봐도 힐링이 된다, 치료가 된다, 또는 치유가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식품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식품도 하지만, 식품은 이미 했죠. 군뱅이에서부터 다양하게 뭐 동해등에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꾸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애완정서군, 정서. 그러니까 가장 여기에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 하면은 노인분들이 요즘 이제 한가구 나홀로 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나홀로 가족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농산업, 스마트 농산업학과니까 앞으로 어떤 집이 거주처가 되시겠다 하는 게 답이 나오죠. 아이, 45평, 60평짜리 아니야. 그거는 1%만 있으면 돼. 상위 1%를 위한. 나머지 80%는 거기가 뭐다? 부부 아니면 나홀로예요. 그러면은 그런 소형 또는 초소형 주택이 대세를 이룬다. 이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핵가족이란 말이 나온 게 한 3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요 벌이 한 마리 계속 들어와가지고 내 시선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지금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핵가족화.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 보면 고령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고령 사회가 아니에요. 초고령, 슈퍼 에이징 지금 소사이티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금 65세 인구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다 하면 심각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좋다 하면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과거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지. 모든 본인의 것을 내던지고 희생을 한 사실은 세대거든요. 65세 이상들이 보면.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자식 세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5세라고 가정하면 뭐 30살에 자식을 평균적으로 놓는다 하면 40대면 한창 애기 키우고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잖아. 그럼 부모를 복양해 줄 그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사는데 나 홀로 또는 부부간에 사는데 자식들이 안 찾아와. 그럼 기댈 게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뭐고 전화기라도 들고 뭐 SNS도 좀 하고 뭐 주위에 이렇게 울림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금 우울증 환자에서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이런 사회 문제를 우리가 막자. 뭘로 가지고? 얘들을 가지고 막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례를 들면 나비 있죠. 나비 하면은 나비가 어디 지금 제일 유명한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지. 전남 한평 가면 나비 축제를 하죠. 1년에 40만, 60만 명씩 옵니다. 그 시작한 게 99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4, 5년 정도 되죠. 그죠? 네. 그 원래는 나비를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뭘 했느냐면 자운영을 했어. 우리 그 풋거름 작물, 녹비 작물. 아니 5월 6월 되면 왜 꽃이 피잖아. 논에 주로. 우리가 옛날에 그 한 수십 년, 50년, 뭐 80년 전에는 이게 재배를 했잖아. 나물로도 먹고 그걸 비료로도 사용을 했지. 그 풋거름 작물. 최근에는 호밀이나 헤어리배치를 이용하지만 그 당시는 자운영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자운영을 딱 심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녹비 작물로 소위 풋거름 작물로 재배를 하니까 나비가 막 날아드는 거야. 벌도 날아들고 야 이게 자운영 축제로 가야 되느냐 이 나비 축제로 가야 되느냐 보니까 나비가 더 예쁘고 더 많아.
그럼 타이틀을 뭘로 지어야 될까요? 나비 축제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나비를 다 그때 모아왔다가 쫙 푸는 시연도 하고 관광객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 좀 모이면 미어 터집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연간 관광객 수가 60만, 80만, 100만까지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축제 테마파크로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곤충 쪽에 가면은 사실 그 한평은 일시적으로 5월달, 6월달 요 사이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를 겸해서 하는 거는 충남 예천 있죠. 예천. 충남 예천에서는 오래됐어요. 벌써 내가 지능청에 있기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곤충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예천군이죠, 그죠? 거기서 나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곤충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가면 온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이런 애완, 정서 곤충들을 사육을 하고 또 분양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요. 여기 시작한 게 97년, 99년, 2023년 요 사이입니다. 다 2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사이로 거기가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조금 가까운 함양 지나면 요쪽 가는 데 있죠. 반딧불이. 겨울 되면 스키 타는데 무주 그죠? 무주 스키장 있잖아. 그 무주는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농 같은 데 섭지 딱 조성하면 반딧불이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반딧불이를 다 모양하고 그걸 또 잡아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애들이 또 밤에 애들 아니라도 또 나이 좀 드신 분들도 애들하고 같이 와서 밤에 반딧불이가 똥꼬에 뿔이 바짝바짝 나잖아. 그 날아다니면 쫙 요즘 드론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래 날리면 드론이 비행을 하니까 그 멋있다고 막 보죠, 그죠? 그것처럼 반딧불이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럼 정서적으로 아주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딧불이만 갖고 마케팅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저녁에 와서 반딧불이 보고 또 바비큐도 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숙박업소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반딧불이는 언제 합니까? 여름에 하죠. 그죠? 그러면 여름에 하면 그것만 하면은 할 게 없다. 겨울에 뭐가 있나요? 무주는? 스키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여름 한철밖에 못할 걸 뭐 한다? 겨울철까지 연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그 상업적으로 보면 마케팅 전략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농산업을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든지 좋다. 하여튼 곤충을 하나 선정을 해서 장수풍뎅이는 예를 들어서 한다. 싸움 붙이는 거 한다. 그 장수풍뎅이 쭉 테이블에 갖다 놓고 싸움만 붙여 놓으면 마케팅이 됩니까? 그거 한 세트 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만원, 4만원 판다. 그게 어느 정도 조금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럼 식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애들은 싸움 붙이고 어른도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른들은 그 곤충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특히 여성분들을 같이 오면은 여성분들은 차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컨텐츠들을 함께 엮어나가야죠. 그건 이제 중앙에서 못해요. 지자체가 한다니. 그런 것들. 그래서 나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비 하나만 가느냐. 한평은 그러니까 내추럴 그 자체로 하니까 관계가 없다. 우리 하동에 가면은 하동 무슨 축제를 하나요? 응? 하동에 화개장터는 1년 내내 열리잖아. 그거는 장터고. 그거는 1년 내에 오픈되어 있는 거고. 코스모스 축제 하잖아. 그죠? 그럼 코스모스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럼 또 뭐 한다? 코스모스 하나만 계속 보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제첩국, 하동 제첩 유명하지. 옆에 있지. 그거는 이제 식품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꽃양귀비 있죠. 꽃양귀비. 그것도 보고 또 메밀도 딱 심어 놓는 거지. 그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무렵에 메밀, 여기 강원도 봉평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동에도 있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축제를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간, 두 달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으니까, 야, 볼거리, 아까 제첩국, 그거밖에 없다. 그럼 그래도 젊은 애들은 또 액티브한 걸 좋아하잖아. 그 액티브한 거 뭐 하나 해줘야지. 뭐? 짚라인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은 좀 위험하니까. 그건 소수고, 그건 특설 무대로 가서 하고, 그런 거예요.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한 사람이, 유능한 한 사람이 들어서 그 지역을 살리는 거는, 그게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을 하는 이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에 내가 내세울 거 있으면, 요걸 핵심으로 주제를 해서 주변을 다 엮어가야 돼. 그러면 도시민들이 딱 오시면은 먹거리, 볼거리, 그죠? 체험거리, 여기 다양하게 연결돼서 아주 짧아도 1박 2일, 길면은 2박 3일까지 여정을 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누가 할 일이다. 리더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은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하겠지. 해야지. 머리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는 내야지.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기관이 누구냐? 지자체지. 그죠? 그러니까 면사무소, 여기 가갖고는 예산이 없어. 그건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시장님, 군수님 만나야지. 만나기 전에 거기에 담당 부서가 있잖아. 부서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시장님하고 군수님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군수님,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실무자 만나야 됩니다.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자체장을 다이렉트로 가서 만나서 지자체장이 요것은 관할 부서가 관광농업과 하면 관광농업과장님을 모시든지 해요. 자리를 그렇게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바로 그 과를 내가 그 과를 아니까 찾아가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관리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바텀업, 그러니까 그 부서를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요즘 민선 시대잖아. 민선 시대니까 뭐 시장님, 군수님 다 알잖아. 그러니까 뭐 바로 가는데 그거는 절차성으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님이 겁나게 바쁘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한 마을 고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아주 특출한 아이디어, 요게 제대로 집대성 되어서 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업, 이 곤충을 갖고 하는 것이 그 얘기다. 여기 보시면 메마른 감정을 정화시킨다. 요게 뭐죠? 네? 이 소똥구리라는 거예요, 소똥구리. 여러분들이 잘 몰라. 우리가 어릴 때만 이러면 또 뭐 아재 사코 그런 게 꼰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내 때만 해도 이제 이런 유머에 내 때만 해도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골에서 우리가 소를 먹였어. 소를 집에서 키우면 이제 풀을 베어와서 소를 먹여야 되잖아. 안 그러면 곡물 사료 먹일 돈이 없잖아. 그죠? 그때 이제 소를 한 마리, 부잣집은 두 마리, 세 마리 돼. 우리는 별로 안 부자니까 한 마리 해서 소를 데리고 저 뒷동산에 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도망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메어 놓기도 하고 좀 같이 풀어 놓기도 해요. 저녁 되면 얘가 집에 오게 돼 있어. 집에서는 소죽, 소위 밥을 주니까. 어쨌든 그걸 풀어 놓고 우리는 이제 노는 거지. 거기서 뭐 놀다가 이제 해그름쯤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소가 이제 뒷동산에 가서 볼일을 보죠. 볼일을 보면 요렇게 소목하게 사이가 있어. 근데 여기 얼마 지나고 가면 여기서 벌레가 나와. 근데 걔가 이 소똥구리라는 거예요.
소똥굴림이 얘 주말이겠죠? 소똥굴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뭐 하는데? 아이, 그냥 이거 갖고 이 소똥을 가지고 이 뭉치고 놀아. 우리 어느 나라 개도국 가면은 소똥을 가지고, 말똥을 가지고 뭘로 씁니까? 연료로 쓰잖아요, 연료로. 그죠? 그 연료로 쓰고 있어요. 연료로도 쓰기도 하고, 집 짓는데 재료로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용도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소똥이라든지 이런 걸 말린 것을 요즘은 또 뭘로 쓸 수도 있다? 탄소를 저감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 바이오차 들어봤죠? 바이오차. 차콜 하면은 뭐예요? 차콜. 수치잖아. 그건 생물 자원을 수트로 만든 거. 근데 이것은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그 현기 조건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차예요. 그럼 지금 대세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 쪽에는 이 바이오차는 반드시는 아니고 거의 사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가고 있대. 그럼 바이오차 사용한다. 근데 얘가 우리는 이 소똥 가지고 바이오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은 뭐 하는 거다? 이 소똥구리를 가지고 얘가 이제 소똥을 가지고 또는 다른 걸 가지고 많은 거 이렇게 모형 만들고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동심이 세계로 돌아가는 거지. 나이가 들어도 보기 너무 좋더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걸 본물로 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다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보는 것, 처음 하는 것, 이것이 힐링,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중국은 얘기했죠. 그리고 또 잠자리. 자, 여러분들 잠자리 하면 생각나는 게 아싸, 호랑나비곡이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빨간색 뭐 있죠?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 고추잠자리. 있잖아. 그게 붉은색입니다. 고추잠자리. 이거예요. 이게 뭐 가을 되면 많은 데 가면 친환경 한 데 가면 쫙 날아다닙니다. 멋집니다. 장관이죠.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날아다니게 하면은 기분이 힐링이 아주 된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잠자리도 가능하고, 나비도 가능하고. 그 다음 요건 뭡니까? 매미죠? 7년간 땅 속에서 유충으로 있다가 일주일간 또는 한 달간까지 산다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간 살다 가는 우리 매미. 맴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요거 매미가 상황에 따라서 매미 소리가 달라요. 맴 하는 게 있고, 맴 하는 거 있죠. 맴 하는 거는 좀 이따가 가시는 애들입니다. 마시는 거 줘야 돼. 마지막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는 가네 잘 이끌어 할 때 맴 하고 이렇게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모 회사에서 전자 쪽을 주 산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한 사람이 이거 곤충 소리 연구하는 학생이 한 명 지원한 거야. 그럼 자네는 우리는 전자제품 만드는데 자네 같은 사람 필요 없는데 하니까 잘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해서 지원했나 하니까 저는 전자 같은 거 전혀 모르지만 이 곤충 소리는 뭐 100여 가지 이상 낼 수도 있고 특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거 하고 뭐 하는데 전자제품에 뭐에 활용할 건데 하니까 이게 우리 전화기 벨 소리 있죠. 다양하게 있잖아. 그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화 오면은 어메 하고 이런 소리도 내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미 맴 전화 왔죠. 맴 이런 것도 되고
이상한 이런 소리, 귀뚜라미 소리, 다 이걸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슬플 때, 기쁠 때. 그러니까 엄청 연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채용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되지. 내 같으면 그 취업 안 해. 그 정도면. 그걸 전부 특허를 내. 특허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파장대를 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전자회사, 전화기 만드는 회사, 뭐 다른 회사들에서 그거 활용한다고 이미 내가 지적재산권 확보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사가는데 무조건 1억.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내 같으면 그래 했단 말이에요. 취업 안 해, 거기. 그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라고.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범위에서 쫙 넓혀봐. 넓히면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와 영역이 없는 게 지금 현 사회다. 그래서 융복합이 필요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뭐죠? 예, 요거는 귀뚜라미죠. 귀뚜라미는 애완 정서적으로 소리 들으면은 그 우울증 환자가 치료된다. 특히 노인분들 아주 이게 치료 효과, 치료까지 합니다. 치유 및 치료 효과가 좋다 하는 거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까지만 이번 시간에 하고 나중에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지금까지는 2명씩, 3명씩 했죠. 3명씩, 4명씩 그룹을 지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2명씩 그룹을 지어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드린 거 외에 해도 되고, 요 안에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서 해도 되고, 하나를 선택해서 2인 1조로 해서 지금 1억을 벌 수 있는 순수익 1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